안녕하세요. 빛나라 슈티브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라크 파병을 가고 싶었던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사실 제 채널 같은 경우는 그렇게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그런 주제는 아닌데요. 제가 지난번에 그 특전사 관련된 영상을 올리고 나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이렇게 또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 파병이라는 것 자체가 참 군인으로서 어떻게 보면 영광스럽기도 하고 또 좀 위험한 일일 수도 있는데요. 제가 군대 가기 전까지만 해도 이제 군인이 그렇게 파병을 갈 수 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잘 몰랐습니다. 사실 예전에 월남전이나 정말 옛날에 60년대에 있었던 그런 파병 말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전투부대가 파병되기까지 참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가기 위해서 1년간 재수를 하다가 재수도 안 되면 어떻게 하지 하는 그런 마음에 이제 군대도 같이 지원하게 됐는데, 이왕이면 그래도 남들 가지 않는 군대에 지원해서 가보자 이런 마음이 있어서 특전사에 지원하게 되었고요. 정말 운 좋게 어떻게 보면 저는 딱히 무도 자격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체력도 그렇게 나쁘다고는 생각은 안 하지만 또 그렇게 좋다고도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도 열심히 준비한 결과 합격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사실 제가 군대 입대하기 전에 이제 저는 고등학교 때 그 RCY라고 그 레드크로스 뉴스 그 청소년 적십자 활동을 3년 동안 했었거든요. 그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일본 청소년 적십자에서 한 75주년 기념으로 전 세계에 있는 청소년 적십자 단원들을 모집을 해서 이제 행사를 하는 그런 일정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우리나라에서 2명 중에 1명인 남자 청소년 적십자 대표로 참가를 하게 됐는데요. 그때 처음으로 비행기 타고 외국이랑 가보고 또 여러 나라 친구들을 만나면서 정말 이런 세상이 있구나, 이렇게 다양한 친구들하고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즐겁고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한 10일 정도 되는 일정을 잘 소화하고 돌아왔는데, 그때 좀 친하게 지냈던 몇 명의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 친구들이 주로 그 싱가포르 친구들 그리고 그 몽골 친구들 이랬는데, 싱가포르 친구는 지금까지도 아직도 연락하고 지낼 정도로 많이 친하고, 가끔 싱가포르 출장 가면 저녁에 같이 밥도 먹기도 하는 그런 사이가 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친구는 저는 몽골 친구가 되게 그렇게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랑 이제 연락처도 주고받고 이렇게 지내고 있었는데,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 친구 만나러 한번 가보고 싶었습니다. 근데 제가 돈도 없고 학생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고등학교 때 3년 동안 신문 배달을 새벽에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조금씩 모아두는 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돈 가지고 이제 몽골에 가서 한번 친구도 만나고, 그 다음에 인생 설계도 좀 해보고 이런저런 계획이 있었는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 한국에서 몽골 가는 비행기는 그때만 해도 대한항공 한 대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비행기 값도 되게 비쌌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이 사실 이제 그 비용으로 이제 몽골에 다녀오기는 좀 버거웠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한 게 인천에서 중국 칭다오로 가는 그런 배가 있었고요. 그 칭다오에서 베이징에 가면 몽골까지 왔다 갔다 하는 그 기차가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렇게 가면 비행기로 가는 것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다녀올 수 있겠다. 그리고 나름 여행도 되고 좋은 추억이 될 수 있겠다 싶어서 그렇게 막 준비하던 차에 군대를 합격하게 됐고, 또 대학도 같이 합격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이제 대학을 갈까 이제 군대를 갈까 이렇게 고민하는 터에, 사실 언젠가는 군대는 가야 되니까 군대를 먼저 선택을 해서 갔는데요. 군대 갔다 와서 대학 다니면 되지 이런 마음도 컸던 것 같습니다. 전 부사관 후보생들은 경기도 광주에 있는 교육단에 이렇게 입교를 했는데, 그때 입교할 때 상록수 부대라고 동티모르에 파병되는 그런 선배들이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동티모르 같은 경우는 이제 유엔 평화유지군 PKO라고 해서 그 하늘색 베르모라고 해야 되나? 예, 그거 쓰고 그 다음에 유엔 휘장 이렇게 딱 버클로 달려있는 그거 베레모 쓰고 다녔는데, 그때 그게 너무 멋있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제가 이제 자대 배치받게 되면 이제 생활하게 한 개 대대가 그렇게 오롯이 와가지고 교육단에서 적응 훈련하고 이제 파병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후보생일 때에 아침에 밥 먹으러 갈 때라든지 그 다음에 교육장 이동할 때 이렇게 마칠 때 보면 그게 너무 멋있어 보이고, 막연히 그때부터
저도 특전사에 있으면서 파병을 꼭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파병이라는 것이 그 이후에 뭐 이라크 파병도 생기고 뭐 한빛 부대, 뭐 아크 부대 이렇게 많이 생겼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동티모르 이후에 파병 기회가 생길지 안 생길지 모르는 것이 보였기 때문에 이제 제가 어느 부대를 배치받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 상록수 부대에 소속되지 않으면 이제 그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9월에 입대해서 1월에 임관하고 그다음 4월에 자대 배치를 받았는데 제가 그 자대 배치 받은 부대가 그 상록수 부대 이진으로 이미 파병을 다녀온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한번 갔다 온 부대가 다시 가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가지고 저는 이제 뭐 이 부대에서는 이제 파병 가기는 좀 힘들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이라크 전쟁이 발발하면서 여러 우여곡절 끝에 특전사 2개의 대대가 이렇게 파병을 가게 됐습니다. 그때도 이제 저희 여단에서 제가 소속한 대대는 그 이라크 파병 부대로 지정은 되지 않았는데 그 이제 파병을 가기 위해서는 대대별로 풀 티오를 맞추거든요. 보통은 이제 전역 예비자도 있고, 그 다음에, 전역하고 나서 이제 새로운 인원으로 채워지지 않은 경우, 그 다음에 뭐 다른 부대나 교육훈련 등으로 이제 파견 간 인원 등으로 해서 사실 평상시에는 이렇게 풀 인원으로 채워지지는 않거든요. 이제 그런데 이제 파병을 가기 위해서는 이제 완전한 풀 티오로 채우고 갑니다. 그래서 지정된 그 대대 말고 다른 대대에서도 이제 지원할 수 있게 이제 지원자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는 이제 뭐 하사였을 때면 기본적인 이제 훈련과 일상생활도 바쁘기 때문에 지원을 못했을 것 같은데 그때는 제가 이제 중사도 되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군대 생활에 적응했던 단계여서 파병 가는 그 부대에 예비 인원으로 지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지원해놓고 사실은 이제 언제 선발될지 안 될지 모르기 때문에 건강검진도 받고 그다음에 뭐 여러 인적사항 조회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진행을 했던 것 같고요. 이제 그렇게 이제 한 명 한 명 이제 티오를 채워가는 중에 제가 마지막에 거의 그 인원에 선발이 돼가지고 자이툰 부대 일진에 파병되는 그런 인원에 소속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라크 파병을 다녀와서 일상을 생활하면서 많이 느꼈던 것은 평소에 내가 갖고 있던 그런 생각, 그 다음에 다짐, 그런 꿈 같은 게 앞으로 내가 살아갈 방향에 하나하나의 길잡이가 된다는 그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사실 뭐 그때 이라크 전쟁이 발발할지 그리고 그 이라크 전쟁이 한국군을 파병하게 될지 안 될지 그건 아무것도 모르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지정된 부대 외에 다른 인원이 그 부대에 참여하게 될 수 있을지조차도 몰랐던 상황인데도 평소에 내가 갖고 있던 그런 생각과 목표가 그렇게 좀 발현이 된 게 아닌가 싶어서 정말 신기하고 좀 새로운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일상에서 뭔가 특별한 것들을 만들고 싶어 하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나이가 들수록 되게 루틴한 생활을 많이 하게 되고 생활의 안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새로운 것에 도전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럴 때 뭔가 특별한 것을 원하면 일상을 특별한 것처럼 잘 지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고 아이들과 지내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런 루틴한 생활에 열정을 부여해서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 뭔가 의미를 부여하면서 그렇게 지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은 아이들도 한번 느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목표를 달성하고 나면 이제 그 다음은 좀 허무해지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그건 되게 이례적이거든요. 그래서 그 목표를 향하는 과정을 즐기거나 거기서 보람을 느끼고 뭔가 성취감을 얻지 않으면 계속하기는 되게 힘든 것 같습니다. 뭐 가까운 산에 올라가더라도 산 정상에 올라가는 게 목표가 아니라 그 올라가는 과정 중에 있었던 그런 일들, 그 다음에 경험들을 좀 소중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일상을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오늘은 제가 이라크 파병을 가기까지 있었던 일과 이라크 파병을 다녀와서 일상을 생활하면서 느꼈던 그런 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좋은 일만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